저는 김도현입니다. 올해 61죠. 은퇴한 체육교사였어요. 아니, 지금도 그렇게 불립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보면 여전히 선생님이라고 하거든요. 아내는 7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이었어요. 투병 생활이 길었죠. 저는 그때 아내 곁을 지켰습니다.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거든요. 아내가 떠나고 나서 집은 텅 비었습니다. 소리가 사라졌어요. 웃음도, 대화도, 생기도요. 딸 지우가 있긴 합니다. 35이에요.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죠. 바쁘게 살아요. 한 달에 한 번쯤 전화가 옵니다. 아빠,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밥은 잘 먹고 계시죠? 먹고 있어. 병원 검진은요? 다 받았어. 그럼 됐어요. 바빠서 자주 못 가는데 이해해 주세요. 괜찮아. 전화는 그렇게 끝납니다. 딸은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었죠.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듯이요. 저는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돌아와서 간단한 아침을 먹었어요. TV를 켰지만 뭘 보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점심은 혼자 차렸어요. 저녁도 혼자였죠. 가끔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요리하기 귀찮았거든요. 밤이 되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었지만 효과는 미미했죠. 외롭진 않았어요. 아니, 외로움을 느낄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였죠. 숨 쉬고 밥 먹고 잠자고요. 동네 카페에 자주 갔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했거든요. 작은 카페였어요. 이름은 모닝글로리였습니다. 주인은 여자였죠. 나이는 40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처음 갔을 때 인사를 받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목소리였죠.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잠시만요. 커피를 만드는 동안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밖을 내다봤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녔죠. 모두 바빠 보였습니다. 커피가 나왔어요. 여기요. 감사합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익숙한 맛이었죠. 그 후로 자주 갔습니다. 거의 매일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같은 커피를 마셨어요. 주인은 제 얼굴을 기억했나 봅니다. 어느 날 말을 걸었어요. 매일 오시네요? 네,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요. 혼자 사세요? 네. 그러시구나.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배려였죠. 며칠 후 주인이 다가왔어요. 손에 케이크 한 조각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비스예요. 왜요? 그냥요, 단꼴이시니까요. 케이크를 놓고 갔습니다. 저는 포크를 들었어요. 달콤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맛이었죠. 그날 이후로 가끔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케이크였다가, 쿠키였다가, 샌드위치였다가요.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맛있게 드세요. 주인은 웃었어요. 그 웃음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어느 날 딸 지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래. 밥은 잘 드시죠? 먹고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가 말했어요. 아빠, 사실은요? 응? 누군가 아빠 좀 돌봐드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혼자서도 잘해. 아니에요, 안 그래요. 동네 카페 사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빠가 매일 오시는데 너무 외로워 보인다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카페 사장이랑 만났어? 네. 지난번에 아빠랑 같이 갔던 걸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런 걸? 아빠가 걱정돼서 그러신 거예요. 착한 분이시더라고요. 괜찮다고 전해. 아빠, 그분이 가끔 아빠 집에 들러서 식사 도와드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괜찮으세요? 안 돼. 왜요? 남한테 폐 끼치기 싫어. 아빠, 그분은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어 하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지우야. 아빠, 부탁이에요.
혼자 계시면 건강 나빠지잖아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지우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알았어. 고맙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전화 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며칠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카페 주인이 서 있었죠. 손에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떻게? 따님께서 연락 주셔서요. 제가 가끔 들러서 식사 좀 챙겨 드리려고요. 아니, 괜찮습니다. 폐 끼칠 수 없어요. 폐가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했어요. 주인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반찬통이 여러 개 나왔어요. 집에서 만든 거예요. 냉장고에 넣어 두시고 드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선생님. 주인이 저를 봤습니다. 저 이름이 박은주예요. 편하게 은주 씨라고 부르세요. 네, 은주 씨. 선생님, 혹시 저 기억 안 나세요? 네. 고등학교 때 선생님께 배웠어요. 체육 시간에요.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흐릿했지만 어렴풋이요. 정말요? 네, 20여 년 전이죠. 선생님은 기억 안 나실 거예요. 학생이 워낙 많으셨으니까요.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선생님 정말 좋으셨거든요. 은주 씨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따뜻했어요. 20년이 지났네요. 네, 저도 이제 44이에요. 결혼은요? 했다가 이혼했어요. 오래전에요. 그러셨군요. 딸 하나 있어요. 고등학생이에요. 혼자 키우셨어요? 네, 힘들었지만 괜찮았어요. 은주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아니에요. 그냥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선생님, 이제 갈게요. 다음에 또 올게요. 고맙습니다. 은주 씨가 나갔습니다. 저는 반찬통을 냉장고에 넣었어요. 저녁 때 하나를 꺼내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집밥 맛이었죠. 오랜만이었습니다. 그 후로 은주 씨는 일주일에 두세 번 들렀습니다. 반찬을 가져오고 청소를 도와주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처음엔 불편했습니다. 남한테 신세 지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은주 씨가 오는 날이 기다려졌습니다. 어느 날 은주 씨가 말했어요. 선생님, 허리 안 좋으시죠? 네, 좀 그래요. 병원은 가셨어요? 가봤는데 늙어서 그런 거래요. 조심하셔야 해요. 넘어지시면 큰일 나요. 알고 있어요. 은주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챙겨준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어요. 아내가 떠난 후로 처음이었죠.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동시에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뭘까요? 감사함일까요? 아니면 다른 감정일까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은주 씨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억수같이요. 저는 베란다 창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손잡이가 잘 안 잡혔습니다. 삐걱거렸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때였어요.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이 젖어 있었거든요. 아! 소리를 지르며 넘어졌어요. 엉덩이부터 떨어졌습니다. 충격이 허리로 전해졌죠. 으윽! 일어나려고 했지만 안 됐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겨우 기어서 소파까지 갔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죠. 핸드폰을 꺼냈어요. 119를 부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았어요. 움직일 수는 있었으니까요. 그냥 파스나 붙이고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파스가 어디 있는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욕실 어딘가였던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밤 9시쯤 됐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굴까요? 이 시간에요? 일어나려고 했지만 허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잠시만요. 소리쳤지만 목소리가 작았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열쇠로 연 것 같았어요. 은주 씨였습니다. 선생님? 은주 씨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를 발견했죠. 어머, 선생님. 왜 이러세요? 급히 다가왔습니다. 넘어졌어요. 허리를. 병원 가셔야 해요. 괜찮아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기에도 안 좋아 보이세요. 은주 씨는 제 팔을 잡았습니다. 부축해서 소파에 앉혔어요. 여기 가만히 계세요. 제가 파스 가져올게요. 은주 씨는 욕실로 갔습니다. 서랍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찾았어요. 돌아왔습니다. 손에 파스와 찜질팩을 들고 있었어요. 옷 좀 들춰야 해요. 네. 저는 셔츠를 걷어 올렸습니다. 허리가 드러났죠. 은주 씨의 손이 제 허리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아니, 제 몸이 뜨거웠던 걸까요? 여기가 많이 아프세요? 손가락으로 눌렀습니다. 네. 많이 붓진 않았네요. 다행이에요. 은주 씨는 조심스럽게 파스를 붙였습니다. 손길이 부드러웠어요. 허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천천히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간지러웠지만 동시에 편안했습니다.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빨개지셨는데요. 아,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은주 씨의 손이 제 피부 위를 움직일 때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뭘까요? 저는 61입니다. 늙은이죠. 이런 감정은 오래전에 사라졌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제 몸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처럼요. 찜질팩 데울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은주 씨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려 했어요. 하지만 잘 안 됐습니다. 은주 씨가 돌아왔어요. 따뜻한 찜질팩을 들고 있었습니다. 등 대세요. 제가 대드릴까? 소파에 기댔습니다. 은주 씨는 제 등 뒤에 앉았어요. 찜질팩이 허리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렇게 좀 있으면 나아지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은주 씨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웠어요. 너무 가까웠죠. 향기도 느껴졌습니다. 은은한 샴푸 냄새였어요. 선생님. 네. 많이 아파요? 조금요. 혼자 사시니까 이럴 때 힘드시죠? 괜찮아요. 익숙해요. 익숙해지시면 안 되는데. 은주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은주 씨. 네.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은주 씨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외로워 보이셔서요. 외로워 보여요? 네. 카페에 오실 때마다 느꼈어요. 혼자 창밖만 바라보시는 모습이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리고요. 은주 씨가 말을 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 정말 좋아했거든요. 네. 학생이 선생님한테 품는 동경 같은 거였어요. 말 못했죠. 당연히요.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근데 카페에서 다시 뵀을 때 그 기억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너무 외로워 보이셔서 은주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돕고 싶었어요. 선생님 곁에 있고 싶었어요. 저는 돌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허리가 아파서 못 움직였어요. 은주 씨. 네. 저는 너무 나이가 많아요. 알아요. 그리고 딸만 한 나이시잖아요. 그것도 알아요. 그런데 왜? 선생님,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은주 씨의 손이 제 어깨에 올라왔습니다. 전 선생님이 좋아요.
지금도요. 숨이 막혔습니다.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은주 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가까웠습니다. 너무 가까웠죠. 은주 씨의 눈이 촉촉했어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주 씨,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주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선생님도 저 싫으세요? 아니요. 대답이 나도 모르게 나왔어요. 그럼 됐어요. 은주 씨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몸을 기울였어요. 허리가 아팠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닿았어요. 부드러웠습니다. 따뜻했죠. 20년 만이었습니다. 누군가와 키스를 한 게요. 아내가 아픈 동안에는 할 수 없었어요. 떠난 후로는 생각도 못 했고요. 하지만 지금 저는 키스하고 있었습니다. 은주 씨와요. 길어졌어요. 점점 깊어졌죠. 은주 씨가 제 목을 감쌌습니다. 저도 은주 씨를 끌어안았어요. 소파에 함께 앉았습니다. 얼굴이 가까웠어요. 선생님. 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저도요. 다시 키스했습니다. 이번엔 더 깊게요. 은주 씨의 손이 제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어요. 하나씩요. 저도 은주 씨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옷이 벗겨졌습니다. 천천히요. 은주 씨의 피부가 드러났어요.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닿았죠. 따뜻했어요. 살아있는 온기였습니다. 은주 씨가 신음했어요. 작게요. 그 소리가 저를 더 끌어당겼습니다. 소파에 누웠어요. 은주 씨가 제 위에 올라왔습니다. 허리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팠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은주 씨의 입술이 제 목을 타고 내려왔어요. 가슴을 스쳤죠. 온몸에 전기가 흘렀습니다. 저도 은주 씨를 만졌어요. 허리를, 등을, 가슴을요. 은주 씨가 떨었습니다. 저도 떨렸어요. 선생님, 전 오래됐어요. 저도요. 떨려요. 저도 떨려요. 서로를 안았습니다. 꽉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세상에는 우리 둘뿐인 것 같았죠. 은주 씨가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요. 저도 맞췄어요. 은주 씨의 리듬에요.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요. 하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서로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은주 씨의 신음이 커졌어요. 저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은주 씨, 이름을 불렀어요. 서로의 이름을요. 절정이 왔습니다. 함께요. 은주 씨가 제 가슴에 쓰러졌어요. 숨을 몰아쉬었죠. 저도 거칠게 숨을 쉬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말없이요. 은주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봤어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왜 울어요? 행복해서요. 저도요. 다시 안았습니다. 이번엔 더 따뜻하게요.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 느끼는 온기였는지도 모르죠. 은주 씨와 함께한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저는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요. 아침이 왔습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는 은주 씨가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저는 은주 씨를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요.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은주 씨가 여기 있었으니까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61입니다. 은주 씨는 44이에요. 거의 20살 차이죠. 이게 맞는 걸까요? 은주 씨가 눈을 떴습니다. 선생님, 잘 잤어요? 네. 은주 씨가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제 표정을 보고 알아챘습니다.
후회하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뭔데요? 저는 너무 나이가 많아요. 또 그 얘기예요? 은주 씨한테 짐이 될 거예요. 제가 판단할게요. 하지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둘 다 얼어붙었어요. 누굴까요?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나 지우야. 문 열어줘. 딸이었습니다. 은주 엘계속 씨가 황급히 일어났어요. 옷을 주워 입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요? 욕실로 가요. 빨리. 은주 씨는 욕실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저도 옷을 입었습니다. 서둘렀죠. 문을 열었어요. 아빠, 왜 이렇게 안 열어줘? 미안해, 자고 있었어.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어요. 여기 왜 이래? 어질러져 있네. 소파에 이불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옷가지도 여기저기 있었죠. 아, 어젯밤에 넘어져서. 그대로 잤어. 넘어졌어? 괜찮아? 응, 괜찮아. 병원은 갔어? 아니, 파스 붙였어. 지우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혼자 계셨어? 그럼 누구랑 있겠니? 아니, 그냥. 지우는 욕실 쪽을 봤어요. 욕실 문 왜 닫혀 있어? 아, 환기시키려고. 그래? 지우는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뭐 먹을 거 있어? 내가 아침 해줄게. 아니, 괜찮아. 아빠, 밥 먹어야지. 지우는 주방으로 갔어요. 저는 욕실 쪽을 봤습니다. 은주 씨가 걱정됐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아침을 차렸어요. 자, 먹어. 고마워. 밥을 먹었습니다. 지우는 계속 저를 쳐다봤어요. 아빠, 요즘 뭔가 달라 보여. 뭐가? 표정이 밝아졌어. 뭐 좋은 일 있어? 아니, 그냥. 정말? 응. 지우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식사가 끝났어요. 지우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빠, 나갈게. 애들 봐야 해서. 그래, 조심해서 가. 아빠도 몸 조심해. 또 넘어지지 말고. 알았어. 지우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욕실 문이 열렸어요. 은주 씨가 나왔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제 딸이 갑자기 와서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요. 은주 씨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저 갈게요. 은주 씨. 네. 미안해요. 왜요? 이렇게 숨겨야 해서요. 은주 씨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정말요? 네. 선생님도 힘드실 거예요. 은주 씨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죄책감이 더 커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은주 씨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카페에도 가지 않았어요. 집에만 있었죠. 어느 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었어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은주 전 남편입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우리의 엄마 건드리지 마십시오. 뭐라고요? 소문 다 들었어요. 선생님이 은주한테 접근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나이 처먹고 창피한 줄 아세요? 딸만 한 여자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가슴이 찔렸습니다. 나가주세요. 은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집만 될 거예요. 선생님한테도.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갔습니다. 저는 문을 닫았어요. 남자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이 처먹고 창피한 줄 아세요? 집만 될 거예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61입니다. 늙었어요. 은주 씨는 젊습니다. 아직 인생이 많이 남아있죠. 제가 은주 씨한테 짐이 될 거예요. 결심했습니다. 은주 씨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은주 씨, 저예요. 선생님, 왜 이렇게 연락 안 하셨어요? 은주 씨, 우리 그만 만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요? 저는 너무 나이가 많아요. 은주 씨한테 짐이 될 거예요. 선생님이 판단하실 일이 아니에요. 은주 씨를 위해서예요. 저를 위해서라고요?
선생님, 전 선생님이 필요해요. 미안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은주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또 문자가 왔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그러세요. 하지만 전 포기 안 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다시요.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했죠. 밤마다 은주 씨가 생각났어요. 함께했던 그날 밤이요. 후회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하지만 되돌릴 수 없었어요. 저는 은주 씨를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혼자가 됐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 살았어요. 카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딸 지우가 찾아왔어요. 아빠, 왔니? 아빠,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뭐를? 은주 씨요. 좋아하시죠? 깜짝 놀랐습니다. 뭔 소리야? 아빠, 저 다 알아요. 그날 욕실에 누가 있었던 거요? 지우야. 아빠, 전 괜찮아요. 뭐가? 아빠가 누군가를 좋아하시는 거요. 하지만, 아빠, 전 처음 봤어요. 아빠가 이렇게까지 좋아하는 사람이요.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아빠 너무 외로워 보이셨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우야. 근데 은주 씨 만나시고 나서 아빠 표정이 달라졌어요. 오랜만에 웃으시더라고요. 미안해. 사과하지 마세요. 아빠도 행복할 권리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사랑하면 되는 거죠. 지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은주 씨한테 가세요. 그럴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용기만 내시면 돼요. 지우는 웃었습니다.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카페로 갔어요. 한 달 만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은주 씨가 카운터에 서 있었어요. 저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죠. 선생님, 은주 씨. 다가갔습니다. 미안해요. 괜찮아요. 도망쳤어요. 겁이 났거든요. 뭐가요? 행복해질까 봐요. 은주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생님. 네. 이제 도망 안 치실 거죠? 네. 이제는 안 도망칠게요. 은주 씨가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저도 웃었어요. 은주 씨,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졌습니다. 그럼 이번엔 저한테 기대요, 선생님. 은주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어요. 중요한 건 마음이었죠. 저는 61에 다시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따뜻했어요. 늦은 봄이었지만 아직 봄이었습니다. 저의 두 번째 봄이요.